국정감사 기간에 정쟁으로 비칠 만한 주제들은 약간 좀 피곤하긴 합니다. 이제 뭐 여든 야든 간에 어쨌든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나긴 하죠. 그래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을 때 여당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손바닥이 맞으면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또 들은 언론이 그걸 또 받아쓰긴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를 좀 꺼내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SNS에 또 이제 글이 이제 장문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노무현 정신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죠. 국정감사 기간 중에 딸 결혼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쪽이 이제 야당 쪽에 제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본인 보좌관에게 이제 여러 축의금 받은 내역들을 써서 이렇게 돌려줘라라고 하는 지시하는 내용인 듯한 그런 글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어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SNS에 올라왔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러 이제 그 긴 문장들을 남기셨는데, 어쨌든 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결혼식 사태라고 언급할 것도 없고요. 축의금 논란이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 관련된 거는 두 분이 또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현실을 네. 부정하지 않고 네. 지금 막 자기가 악마화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돌파구를 찾아 나갈 네.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네. 대안과 전략을 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야. 예. 그 좀 억울하게 미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예. 그렇지만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슬기롭게 난관을 돌파할 것인가. 예.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네. 생각나시죠?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나갔을 때 무지하게 악마화를 당했습니다. 네. 그 아내인 김혜경 여사도 네. 마찬가지였고요. 예, 예. 이런 전 과정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지금 노무현 정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신을 좀 따를 필요가 있겠다.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억울하다, 네. 분하다. 음. 이것보다는 네. 이 지금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치더라도 예. 그건 그거대로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 언론은 계속 민주당에게 그 난제 악재만 들춰내서 부각시키기를 힘쓴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어떤 그런 전략을 짜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의 숙명이란 말이죠. 근데 예. 지금 최민희 의원이 그 따님 결혼식 문제도 그렇지만은 뭡니까 저 MBC 보도본부장 나가게 한 거,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악재를 악재로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정치 기술이죠, 그것도 일종의. 악재를 악재로 그리고 덮는다라는 이제 거는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가면은 예. 딸 결혼식 문제가 이제 좀 지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개입된 게 아닌가. 사실 정치인이 하나로 얻어맞기도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근데 또 동시에 두 가지 악재로 얻어맞는 것은 그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예. 이거 보니까 이 악재는 이 악재로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틀렸다면은 그러기에 생각이 들게끔 만든 부분도 예.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최민희 의원은 예. 언론들이 작정하고 다른 어떤 악재 없나 계속 찾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예. 맞을 때는 잘 맞고 예. 그리고 이제 난국을 수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말 파문 때문에 엄청나게 얻어맞았을 때 또. 네. 그때 이제 MBN 박영식 앵커도 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전했습니다. 네. 예. 김용민 막말 파문. 네네. 당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예.
속보, SBS 속보, 김용민 막말 또 드러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지상파에서 속보 자막까지 내보낼 정도면 거의 타겟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주 그냥 선생님은. 좋은 이제 소재가 된 건데. 유명인이셨죠. 네. 그때 제가 네. 박지원 그때 원내대표셨거든요. 네.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목포에서 출마를 했는데 네. 선거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박지원 의원이 그 이후로 뭐 국민의당 가는 등 좀 일종의 기행 같은 것들을 해서 그때는 네. 또 열심히 또 비판을 했지만은 저한테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됐습니다. 어떤 조언을 좌우명이 해주셨- 됐어요. 좌우명. 예. 맞을 때는 잘 맞아야 한다. 아, 맞을 땐 잘 맞아야 된다. 네. 일단 맞아라. 맞아라. 근데 맞을 맞는데 때 잘 맞아라. 잘 맞아야 된다. 그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광대뼈가 나간다. 이런 말씀. 예. 와, 그거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맞을 땐 잘 맞아야 한다. 예. 처음에는 한동안에는 그 당시 상황이 어수선해서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어차피 맞을 상황이면 잘 맞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맞으려고 하다가 광대뼈가 나가는 수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예.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생면서 예. 맞을 땐 맞고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말이죠. 저에 대해서 막 모욕을 하고 뭐 그래도 고소를 안 해요. 그래 피할 수 예. 없는 어떤 저들의 공격은 예. 잘 맞자. 예. 잘 맞자. 근데 지금 그 지혜가 예. 최민희 의원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예. 잘 맞고 있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또 뭐 일단 좀 우리가 잘 또 따로 맞고 있는 게 아니지 지금 예, 저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요. 혹시 예. 어릴 때 예. 집단 린치 또는 다구리 이런 거 당해봤어요? 다구리는 안 당해봤지만 선생님한테 무지 두드려 맞은 적은 많죠. 자, 집단적으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얻어볼래 이렇게 싸우는 게 덜 맞을까요? 예. 아니면은 손으로 머리를 가장 중요한 머리 아닙니까? 머리를 감싸고 막 웅크리고 있는 게 충격이 덜 할까요? 예. 아, 근데 뭐 당연 판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우리 김 목사님이 이 프레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잘 이야기하셨다고 보는데요. 예. 양으로서 이걸 덮어버릴 수 있다.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 그럼 대응하셔도 돼요. 예. 그러나 대응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은 예. 회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아예 침묵을 유지하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네. 그러게요. 지금 저는 뭐 최민희 의원의 이 행위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 예.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최민희 의원이 찍혀 있는 거야. 과방위 위원장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이른바 진보적 언론들도 반대하는데 민주당 과방이나 문방위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찍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건수를 만들어 줘버린 거야.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논점을 이어가면요. 계속해서 최민희 개인의 문제로 이게 이슈가 만들어져 가요. 그렇죠. 이슈 전환을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은 회피하는 게 그냥 무대응 같다. 무대응을 네네. 하고 그냥 누가 때리더라도 그냥 가만히 묵묵히 그냥 이 전략이야, 이 전략. 묵묵히 그냥 가는 게 맞다. 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저도 예. 김 목사님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은 설화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몇 번 해봤거든요. 두 분 다 사례가 다 근데 나오는데. 한 번은 그게 예. 완전 전화위복이 됐어요. 아.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부대변인 때 논평을 냈는데 예. 진중권 씨를 비판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진중권 씨가 되받았어. 네. 근데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진중권 씨 평소에 제가 워낙 싫어하고 지금도 싫어하고 예, 예. 지식인은 그 사람 지식인이 아니에요. 진짜 네, 가짜 네, 지식인이에요. 네, 네. 저는 진짜 지식인은 저렇게 살아서면 안 된다 네, 생각에 네. 계속해서 제가 그날 등산 가면서도 대응하고 막 예. 대응하면서 한 일주일을 예. 기사를 쏟아냈어요.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티키타카를 네, 하면서 네, 또 네. 이제 쏟아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진중권한테 이긴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 물론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저는 예. 제가 무조건 이겼다고 예. 판단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예.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변인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제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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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다른 이야기였는데 언론에서 왜곡해서 들고 온 거예요. 저는 다른 후보를 이야기했고 예. 제 사례를 이야기했던 건데 그 이재명 후보하고 엮어버린 거야.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하면은 네. 후보한테 나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네. 입국 다물고 바로 대변인 사퇴해버렸죠. 아. 네. 아. 왜냐하면 그랬더니 근데 이길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언론의 어떤 조명도 좀 줄어들고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네. 저에게 얼룩된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죠.
뭐 후회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좀 근데 제가 그게 제가 대응해서 바로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아, 제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도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언론개혁 그리고 미디어 개혁을 위한 어떤 책무를 우선시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정부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을 뒷받침해주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오롯이 지지해주려면 그의 지지율도 챙겨줘야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도와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당 쪽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사실은 뭐 이제 지금 이 단계는 예. 당연히 좀 선을 그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최민희 의원 보고 무슨 위원장직 그만둬라. 뭐 지금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아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이 최민희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애써 두둔할 여지는 없고 예. 그냥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떨까. 예. 근데 이제 잠잠해지지 않기 바라는 쪽은 뭐 이재명 대통령 축의금까지 공개하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그런데 이걸 일일이 다 대응을 하고 행여 이 논란을 피하려고 다른 이슈를 또 만들어낸다든지 예. 이러면은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거예요. 50명의 학생이 소풍을 가는데 예. 신호등이 짧아가지고 무단횡단을 했는데 네. 한 10명은 그냥 파란 불일 때 건너갔고 30명은 빨간 불일 때 건너간 거야. 아. 마지막에 한 명이 딱 걸린 거야. 네. 근데 마지막에 한 명이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앞에 애들도 다 무단횡단했어요. 이러면은 네. 우리 반 전체가 무단횡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예를 들자면은 그게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뭐 논리만 좀 짚자면 일단은 뭐 대통령의 아들 축의금까지 문제를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의도라서 더 따지진 않겠지만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자녀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 외에는 전부 혼주인 이재명, 최민희의 소유다. 축의금으로 혼주의 재산이 들었다면 재산 등록을 해야 되고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냐라고 일단 물어보는데 주진우가? 네, 주진우가. 너나 그렇게 해라, 너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진우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의 GRDP가 상승하려면은 예.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정 관계에서 예. 어떤 산업을 위주로 예.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맺어야 되느냐 예. 이런 거 묻고 싶어요. 알까요?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사람은 예. 다시 검사하러 가든지 변호사로 가든지 하고 국회의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직도 누군가의 흠결을 찾아서 파헤치는 예. 수사검사예요. 그거 하러 가셔야 돼요. 예. 정치할 기본 자질을 못 갖춘 분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박신영 비평가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주진우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법안을 냈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검사로서 남의 그 비난이나 비판만 하고 수사하는 것 같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동일한 비판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네네네네. 요 아이디어를 의원님들이 좀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주진우가 이런 이야기하면요, 저처럼 반응하세요. 다른 대꾸해주지 마세요. 대꾸할 가치도 없어. 이 주제와는 무관한 더 국가를 위한 좋은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네. 못 하겠네요, 그죠? 네. 그냥 조용히 네. 쌩까면은 예. 넘어갈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슈로 덮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조용히 있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히 이제 있는 것도 그 남이 날 뭐라고 하든 간에 예. 조용히 있는 것도 답이에요. 어쨌든 뜨거운 주제니까 조금 더 하긴 할 건데, 뭐, 요거는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고요. 그 축의금에 대한 논란은 아닙니다. 박수현 아까 원내수석 대변인이 그 얘기한 거는 어떤 뜻으로 했는지 알겠다라고 이제 박신영 비평가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최민희 위원을
과방위원장을 이제 두둔을 한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또 오늘 이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이분이 또 노무현 정치를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우선한다. 현재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찝어서 곽상원 의원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최민희 의원이 김어준 총수를 두둔하니까 네. 그러면서 아이고. 비판했던 그 자신을 네.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 최민희 의원이 곽상원 의원에게 네네. 얼마 전에 네네네. 그에 대한 뭐 안갚음으로 보입니다. 대꾸이자 안 갚음이다. 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예. 저도 소유권이 있어요. 예, 예. 저도 노사모 초기 멤버가 소유권이 있고 김영민 목사님도 예.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돌아가신 위인 어른한테 네. 우리 모두의 위인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든 사람이에요. 예. 누구에게는 노무현이 직계고 누구의 최민희에게는 반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곽상원 의원은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삐딱선을 많이 네. 탄다라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건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이제 한 면 걸쳐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니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예.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거기하고 인터뷰하는 건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게다가 또 그 김어준 유튜브를 비판하면서 유튜브 권력을 계속 비판하고 있죠. 비판하면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좀 이게 뭐 너무 그 구도나 네.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예. 그냥 내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서로 간에 그 이제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곽상원을 이용하고 곽상원은 조선일보를 이용했다라고 손 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였던 분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좀 노무현 대통령이 안티 조선운동 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예. 예, 저는 곽상원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겠어요. 예. 그러나 푸는 방식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자기 SNS에다가 예. 잘 쓰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들 퍼다나르고 보도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한테 예. 진심을 이야기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러다 보니까 곽상원 의원이 그냥 이런 행보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내란 전국 당시에 곽상원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들이 안 튀어나올 텐데 이제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곽상원 의원이 내란 전국 당시에 이제 국토대장정 비스무리하게 했던 거 그게 이제 좀 부각이 또 됐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어떤 내란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데 왜 봉화까지 걷는 행사를 이제 의원실 자체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더불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곽상원 의원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뭐랄까 포지티브한 포인트를 못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 주변에 그게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두 분은 저보다는 뭐 곽상원 아니, 의원에 뭐 대해서 잘 그- 아실 테니까 길게 끌 건 아니라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곽상원 의원도 정치를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타인을. 예.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유튜버들, 평론가들도 곽상원 의원을 비판하실 때 예. 노무현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개인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예. 어떤 평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곽상원 의원 총선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착실하게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천받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결국 재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분이 이제 이런 정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잘하기를 예. 바라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민희 의원 얘기는 이제 그만 할 건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관련된 이 결혼식 축의금 수수 논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걸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고 계속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이러면 사실은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저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네.
자식 3명 그 결혼시켜서 재벌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재벌이 됐습니까? 뭐 극단적 표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네. 근데 아유 좀 어떤 게 맞습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원래 결혼식 하면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죠. 국정감사는 예. 국회의원의 아주 예. 중요한 역할이고 예. 국민이 부여한 사명인데 예. 그거에 몰두할 시간에 자녀 결혼식을 잡는다는 건 뭐 결혼식을 그날 하라 뭐 누가 국가에서 지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11월에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10월에 해야 했는지 이런 의문을 지금 국민이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요즘은 근데 자녀들이 알아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 국가면 자녀들- 고릴라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고 자녀 결혼하는 그다지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예. 과연 그랬는가? 아, 과연 그랬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예. 뭐 두 분 다 의견은 동의하시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굳이 사퇴할 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죠? 아니 근데 좀 이제 저 뭐랄까요? 로키로 갔으면 좋겠다. 옥체를 보전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옥체를 보전하셨으면 좋겠다. 예, 뭐 두 분 다 의견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내란 재판으로 넘어가 보죠. 이 한덕수 재판부 이분이 이 재판장의 영상을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직위원하고의 비교도 비교고 판사로서의 어떤 뭐 자질과 역량이랄까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청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진관 판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와 관련된 재판을 11월 중에 끝내겠다. 야, 직위원보다도 먼저. 네. 예. 윤석열보다 늦게 시작한 재판이 먼저 끝나고 이분이 이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특검에 주문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더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분인데, 요구한 분인데, 오늘 강덕수 전 부속실장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강의구 죄송합니다. 강덕수가 아니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나와서 한덕수가 사후 계엄 선포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폐기하자고 하였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검 쪽의 주장이 결국 확인되는 증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증언이 나오기까지도 두 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증언을 피해가는 거는 위증의 소지가 있다라고 재판장이 꾸짖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증언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 일단 이름이 좋네요. 이진관. 이진관. 네. 인생은 미완성. 그렇죠. 옛날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예. 아, 가수와 동명이인가요? 네네. 예. 네. 아주 철학적인 노래였죠. 네. 예. 그 재판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 재판장은 결국은 뭡니까? 사법적 질서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직위원은 뭡니까? 회피하고 자기가 그 속의 일부분으로 남아서 검사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형태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에서 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상권분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법부가. 그럼 검찰은 뭡니까?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예.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법 절차를 지휘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뭐 한덕수 관련해서 증거라든가 증언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면은 예. 빨리 속도를 내는 것이 윤석열 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만약에 11월 중에 재판을 끝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돼서 이제 선고를 한다고 하면 최저가 징역 5년이고 그 이상 줘야 되는데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형이 굉장히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내란 수괴 방조 혐의와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덕수와 관련돼서 이 이진관 판사가 뭐 징역 25년, 뭐 무기징역까지 만약 때렸다. 게다가 지금 원래는 내란 방조였는데 네네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바꾸라고 했어요. 네네네. 변경을 시켰단 말이죠. 예. 그건 중형을 때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형을 때리면 선고를 하면 동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일한 혐의 적용받는 사람.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네요. 영향을 미쳐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한덕수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예. 유죄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줄줄이. 직위원이라는 자가 예. 아무리 지가 예. 나쁜 마음을 품더라도 윤석열 무죄는 못 줄 거야. 안대가리를 굴리더라도 아니 중요 임무 종사가 예를 들면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칩시다. 예.
내란 주범, 예. 우두머리, 네. 숙계는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예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직위원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선고 형량이 매우 중요해졌다. 무기징역 때리면은 만약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치면은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그 사형이 이상이 될 수도 나와야지. 있는 거잖아요. 사형이 나와야지. 그죠. 아니, 숙계가 그보다 못하거나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게 예. 납득이 되겠어요? 직위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진관, 윤석열 나이군요. 가수 이진관 씨가. 예.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편지. 좋은데요? 도와줘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곱게 늙어야 해. 그런 가사입니까? 아니, 곱게 늙어야 했는데. 기억나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재판부에 예. 두 가지 이제 하나는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직위원회 윤석열 재판. 예.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을 그 협박했던 서울 고법원장이 예. 고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가 사법부가 하는 가장 어떤 위험 요소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걸 눈여겨봐야 돼요. 그 박진영 원장님, 저기 직위원 탄핵 안 합니까? 이미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거 아이, 자체가 이게 위헌이죠. 규정 위반이기도 한데 어째서 그 사람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직위원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직위원 탄핵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판사가 와가지고 또 재판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차라리 그게 낫지 그리고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완료돼 가지고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다. 이 우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자칭 제가 전략가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전략가는 사실 저밖에 없습니다. 전략은 최선의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직위원이 무죄 때릴 가능성이 0.01%라도 있다면은 예. 저는 직위원을 탄핵시키고 재판이 늦어지더라도 예. 저는 판사 교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재판이 무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직위원을 세우더라도 뭐 한두 달 늦춰지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2월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이진관 판사가 유사한 같은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담당할 수도 없습니까? 병합 처리할 수 없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결정은 우리 조희대가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직위원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한덕수에 대한 그 선고가 11월 중에 나오고 그것이 실제 중형의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민주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꼈던 직위원이 이러다가 윤석열 무죄 주면 어떡하냐. 그렇지. 이제 이 우려는 좀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탄핵은 굳이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재판을 지켜보고 직위원이 어떤 선고를 하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 기소를 하면 기간이 또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해법도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최혜병 특검 쪽에서 그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에 영장이 다 기각이 되는 바람에 그것도 또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기각한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원 3인방. 그렇죠. 수원 삼형제. 예. 독수리 정재욱. 삼형제가 아니라 예. 수원 3인방. 수원 3인방. 예. 이 수원 3인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구지요? 박성재 기각한 박정호. 박정호. 그 사람이 재판사였어요. 이야. 김건희 사건. 근데 지금 벌금 700만 원의 그 아니에요? 직전에 바뀌었어. 판사가 바뀌었어. 그래서 예. 박정호가 판결 내렸으면 난 구속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징역형이 떨어졌고 법정 구속이 됐을 것이다. 천운이네요. 네, 뭐 천운이랄 것도 없어요. 이번 판결도 벌금 700만 원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박정호나 그 수원 3인방 제가 듣기로는 조희대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 총애를 받을 짓도 했고. 그래서 이 수원지법에서 이렇게 조희대가 자기의 수족으로 쓸 만한 사람을 키웠고 너희들 여기 와서 잘하면은 다음에 승진이야 또 뭐 지법원장 한번 해야지 이렇게 또 꼬드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셋의 판단은 조이대의 뜻과 일치한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불안한 지점이 여전히 남아있죠. 특검에서도 영장 청구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네. 그 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 뭐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또 심사를 하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고요.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그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30일 이제 첫 피의자 조사에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추경호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윤석열과 전화 통화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네네. 이건 뭐 자기들은 뭐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거나 예.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하고 통화했을 때 예.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든지 내란과 무관한 얘기를 했다든지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하죠.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쳤을 때 예. 영장전담 판사가 수원 3인방 중에 하나 걸린다. 이 위태로운 거예요. 내란 사건을 객관적으로 국민의 평범한 시각과 예. 같이 하는 그런 재판관이어야 할 텐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또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고 추경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냐 아니냐. 예. 여기서부터 이제 초장부터 길이 막히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응징은 예. 불가해지는 상황. 그래서 저는 빨리 조이대가 아웃돼야 한다. 예. 그래서 그들이 조이대 눈치 안 보고 예. 소신껏 법리대로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이대가 엄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 네. 참 어렵네요. 전 뭐 요즘에 사실 사법부가 가장 큰 벽처럼 최근까지 느껴지다가도 최근에 있었던 뭐 김건희 특검 내부에 있는 그런 논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술 먹었다라고 하는 한문혁 부장검사 얘기도 듣고 나면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내란 진압과 종식이라는 게 참 이 정도로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허탈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좀 우리가 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한문혁 문제는 우리가 네네.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한문혁이요. 네. 네. 그걸 이제 특검을 흔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이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과거에 그 윤석열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예.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작 검사들을 처단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우리 추경호 예, 예. 의원 문제는 예. 조은석 특검께서 특수부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특수부. 특수부에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 내란 당시에 있었던 행적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추경호의 정치 일정들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혹시 뭐 박진영 비평가께서 뭐 이렇게 따로 아시는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 나온 건 많잖아요. 아. 나온 것만 해도 많고 예. 과거에 특수부가 예. 그렇게 그런 했잖아요. 거 잘했어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뭐 스마트폰 내지는 뭐 이제 개인 자료 같은 거 다 확보해가지고 탈탈 털면 뭐 일정 같은 거 뭐 못 털 이유가 그래서 있겠습니까? 이제 당시에 추경호의 행적을 네.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예. 그 자꾸 뭐 의원총회를 할 테니까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국회 안으로 와라 국회 밖으로 가라 예. 이러면서 의원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또 자꾸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 늦춰달라. 예. 늦춰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계엄군은 지금 쳐들어와서 헬기가 들어왔고 그런 마당에 늦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진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이런 증언만 하더라도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몇 명 예. 모였는지 수를 셌던 예. 신동욱 의원 신동욱이 셌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적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또 목사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지 않았어요? 전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영상이 남아 있긴 합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영상이 있긴 본회의장 하죠. 안에 있었죠. 맞아요. 있었다고 하죠. 예. 예. 그리고 본인은 표결하지 않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동욱 의원이 예. 또 저기 추경호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겠어요? 예. 추경호 지시를 받고 가서 사람 수를 셌다면은 예. 이건 역시 예. 이건 역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하는 과정에서 예. 적의 동태를 살피는 예.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로서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되면은 이제 갈 길은 뻔해요. 아. 국민의힘에 대한 예. 위헌정당 심판에 들어가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밝혔어요.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을 뭐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란을 일으킨 놈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보다 내란 특검이 좀 더 이제 전략적인 것 같고 이제 빌드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이고요. 추경호 의원이 과거에 공천 관련해서 의혹도 있고 예.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명태균 씨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추경호 의원이 친윤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극단적인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적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까지 과거에 특수부가 그런 거 다 잘 파악하잖아요. 그림 예.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란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신병 처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명태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경남도청 행안위 국정감사 있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김영선 강혜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태균이 밝히면서 뭐라고 나왔냐? 박형준이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박형준이 아니고 이현주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이냐?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질문이 다시 새로 나온 거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맞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다 사기다. 즉 이게 여론조사에 의뢰한 게 박형준 부산시장이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태균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까? 이거 이제 물타기이기도 하고 예. 자살 테러예요. 자살 테러입니까? 같이 죽자. 그렇게 해서 이게 논점을 흐리는 거죠.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현주 그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던 이 주장이 이현주 의원이 여론조사 의뢰를 했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명확한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의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예. 중요치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었는가, 예. 그걸 조작을 했느냐? 조작을 부탁했는가 그게 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명태균한테 이제까지 여론조사 의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예. 수사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질질 짜면서 예. 조작해달라. 이게 문제지요. 그렇죠. 의뢰했다고 다 문제입니까? 우리 저기 김현지 비서관 이야기 나올 때 핸드폰 바꿨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김현지가 고소고발당해서 수사받는 것도 아닌데 핸드폰 바꾸면 어땠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뭐 이현주 의원이 등장하든 아니든 이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뭐 뒤따르는 명태균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두 분이 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이 주장했던 이 연애 편지라는 거 있잖아요. 김영선이 오세훈 시장한테 뭐 보냈다 어쨌다라는 거 있죠. 그게 저는 언론지상에 전혀 공개가 앞으로도 안 되고 평생 안 될 줄 알았는데 공개가 됐나 봐요. 아, 문자가요?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자, 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민망스럽네요. 2021년 2월 23일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선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이었을 때 2021년 2월 23일 오세훈 시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미치겠다. 저도 지금 읽으면서 좀 현타가 오네요. 이걸 그래서 연애 편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구나.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희노애락의 인간사에 앵 돌아지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꼭 손을 쥐어주는 정성도 아름답지 않나요? 내일 일찍 꼭 반드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인기척을 꼭 기다리는 악망을 알아주세요. 말도 되게 어렵게 썼다. 채송화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요.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온유월 서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김영선 드림.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소 좀 시적인 내용이고 이 문자에 오세훈 시장이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월 24일, 그러니까 2월 23일 문자 보여드렸고요. 2월 24일 오전 문자로 또 가겠습니다. 이튿날에 또 보냅니다.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거 이제 명태균을 만나달라는 얘기죠. 천하를 위하는 실행입니다. 당신은 간절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여망들을 담는 큰 보자기입니다. 쇠도 뜨거울 때 두들겨야 한다고 작은 정성을 다지고 다져서 위로하고 배려하여 큰 천하를 도모할 절대절명의 찰나입니다. 절대절명 틀린 말입니다. 절체절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마음을 열고 기다리게 해놓았을 때 꼭지를 따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십시오. 간절하네요. 라고 김영선 드림. 두 번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선하고 명태균이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오시장 캠프를 찾아갔다가 문정박대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날이고요. 오세훈은 이 두 가지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태균이 이거를 이제 연애편지라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별거, 뭐 이걸 연애편지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잘 썼네. 문학 그 첫 번째 예. 그건 그냥 저게 시네. 연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애편지라고 명태균이 주장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그걸 깐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자여가지고 아마도 오세훈 쪽에서 이제 이렇게 제안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저게 뭐 그다지 색채가 뚜렷하지 않다면은 예. 오세훈이 유리한 예. 문자만 그런데- 공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도 봐야 이거는 되겠죠. 그거잖아요. 명태균이 만나달라고 계속 김영선 통해서 부탁했다. 예. 라는 식의 증거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오세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세계일보 보도에는 나와 있으니 아니 그 오세훈 폰을 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 추측이지만 오세훈 쪽에서 나온 걸 가능성이 높다. 근데요, 이것도 사실은 본질을 흐리고 있고. 아, 본질이 여기에 아니다. 대해서 본질의 답은 오히려 오세훈이 했어. 예. 이른바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있는 사람이 예. 왜 대납을 했는가? 예.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납을 하고 난 이후에 예. 오세훈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받았는가?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예.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하지. 예. 이거는 이제 언론들이 좋아하는 예. 그냥 그 가십성 기사일 뿐이에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거는 이제 세계일보 쪽에서 문자를 확보해서 단독 보도를 오늘 오후에 낸 내용인데 쭉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 나는 명태균을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무슨 이게 연애 편지냐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제공한 것 같은데 두 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만 공개된 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심해야 될 필요.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지 뭐. 근데 예. 뭐 저기 문학적 소양이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잘 썼네. 아 굉장히 시적입니까? 악망을 악망. 간절히 바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희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악망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제 기억에는 아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문자 내용 중에 악망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악망. 예, 악망합니다. 안고. 예, 악망합니다. 자, 에이펙 기간인데요. 참 이게 그 에이펙을 다들 염원을 하시잖아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염원을 하시는데 대통령실에서 에이펙 관련된 굿즈? 디지털 굿즈? 이거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홍보차 일단 저희 정치화시장에서 미리 좀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요. 요거 볼까요? 예. 에이펙 2025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굿즈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려서 홍보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디지털 시계, 애플워치 쓰시는 분이나 그 삼성 갤럭시 워치 쓰시는 분들이 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박혀 있는 배경화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제 에이펙 2025 코리아 엠블형도 있고 한국 전통공예로 나온 배경화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지털 굿즈 많이 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경주 문화유산 관련된 월페이퍼들도 굉장히 예쁘게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첨성대인가? 오른쪽에? 맞죠? 첨성대가 전 제일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 그 에이펙 관련된 디지털 굿즈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굿즈가 다 정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만약에 굿즈가 이제 릴리즈가 되면 국민들이 다 이거를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굿즈는 사실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호평이 많았는데 에이펙에서도 대통령실 디지털 굿즈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근데 경주에 지금 혐중 시위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막을 방법은 없나요? 아마 그 회의장 부근에서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경주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못 막나요? 못 막죠. 그게 집회 신고가 되고 정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막을 수 없죠. 저는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봐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좀 심한 게 이제 그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우리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정상회의인데 그렇게 시위 다 풀어준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훅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물론 그 구체적인 뭐 질서 유지 관련되는 예. 법규나 이런 거 따지면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찾아도 되는데 폭력적이거나 이게 또 뭐 데시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 가지고 규정 위반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집 앞에서 집 또 앞에서. 시위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나중에 데시벨 낮췄을 걸요 아마 기준. 네. 그래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의 이 권리를 예. 보장해 준다는 차원, 헌법적 권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웃 주민들 예. 혹은 거리의 시민들 예. 그들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민사적인 뭐 그때라든가 형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민사 때문에 집회 못하는 경우 많대요. 아. 네. 그 민사상 이제 배상 피해 책임을 이제 손해배상. 뒤집어 씌우니까 예, 예. 그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현행법에 혐오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서 예.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은 예.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지루하게 이어지죠. 형사민사 같이 가거든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서 이게 2년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근데- 비용은 비용대로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시진핑이나 혐중 관련된 그 시위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아니 누가 그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중국 대사관에서 고발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중국 정부를 대표하니까. 근데 그거는 중국 대사관이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고 예. 그다음에 경고하고 하지만은 예. 이걸 또 우리가 중국을 대행해 주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도 그 이제 국내에서 워낙에 이제 이런 집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게다가 또 젊은 분들이 이제 극우적인 집회에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혐중 정서에 많이 올라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우려의 목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김은혜 의원 같은 분은 중국 3대 쇼핑 금지법 이런 거 있었고 뭐 무비자 입국 관련돼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끊이지가 않다 보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이런 거를 더 뭐랄까 불지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그럼 않는가. 또 충분히 비판해야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홍수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조기에 뚝을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뚝 자체를 없애버리네요. 뚝이 없어 이제 쑥 흘러가게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은 혐중이라는 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구축해서 뭔가 세력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다 일일이 대응해 줄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측면의 말씀이고 여기에 보편적 인권이라든가 예. 우리 다음에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비판은 하지만은 이걸 저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홍해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에이펙에 좀 영향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뭐 이제 정청래 대표도 무정쟁 기간을 선포를 하셨는데 야당이 그걸 이제 도와줄진 모르겠습니다. 에이펙, 이렇게 중국에게 예. 편하게 적대를 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집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물건의 4분의 1을 팔아주는 중국인데 예. 제가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상업적으로 경제적 이익 관계로. 그걸 이렇게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들에게 굽신거리는 건 더 싫고요. 그렇지만은 예. 그건 그거고 우리 물건 팔아주는 좋은 고객인데 예. 왜 고객을 혐오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사장님 그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건 저도 좋은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사장님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안 보여. 느낌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지금 그 이사장님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라라 그 슈퍼보드에 누구 닮았어? 삼장법사 아닌가요? 누구 닮았어? 치키치키 차가차가 저거 누구 닮았어?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 안 보여. 글씨도 안 보이고. 에이펙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에이펙에서 어떤 성과가 나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에이펙 이미 성과가 났어요. 어떤 성과입니까? 사람들이 에이펙을 잘 모르는데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협의체거든. 예. 경제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의장국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이번에 꼭 이루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예.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재편에서 예. 상호 호혜적으로 AI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I가 앞서 나가는 나라가 있고 안 앞서 나가는 게 있는데 예. 이게 특정 국가의 독점에서 폐쇄적으로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 인터넷을 우리 인류가 모두가 공정 공용해서 쓰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가자는 흐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주도에서 만들어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의제에서 성공했고 예. 또 한편으로 이제 성공에 꼭 이뤄야 될 것은 미중 문제예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경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보잖아요. 예. 안보라는 것은 사실 각각의 나라에서는 안보지만 같이 보면 평화체제거든. 예. 거기에서는 미중 갈등이잖아요. 이걸 해결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거의 뭐 관세 협정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 못할 것이다. 북한이 못 오면 성공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중심 이슈로서 판단하지 마시라. 이 본연의 이 에이펙. 회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미 성공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미중 회담 이루어졌고 예.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예. 이 글로벌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문 비슷하게 선언이 나옵니다. 의장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지난주에 4,000선이 넘고요. 코스피. 예. 그렇죠. 그게 이번 성공이죠. 주에 또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예.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를 챙기는 리더의 모습 보이고. 예. 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 보고요. 예. 국민의힘도 예. 그 정치를 좀 안다면 예. 이 국면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본인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4,000선 넘었잖아요. 우리 윤석열이는 3,000을 못 넘겼어요. 예. 잘 나갔을 때가 2,800까지 3,300을 물려받아서 내려버렸죠. 밑으로 내려갔죠. 확 내려버렸지. 계엄 때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을 넘겼잖아요. 이 집권한 지 이제 5달 됐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예. 이것만 보더라도 실력 차가 확연히 드러나요. 오늘 또 3개월 동안에 예. 그 3분기 경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1% 넘게 GDP가 성장한 걸로. 예. 여러 면에서 현저하게 이게 실력 차가 드러났다라고 예. 본다면은 예. 지금 국민의힘은 대가리 받고 있어야지 무슨 예. 탄핵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계속 우리가 살려면은 이걸 해야 된다. 아니 뭐 실력이 좀 비슷해야 이놈이 싫으면 저놈 선택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현격하게 실력이 부재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마당에서 지금 뭔가를 자꾸 짓거리고 있는 것이 참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억지로 굳이 할 거면 요즘 말로 이제 억가할 거면 나서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령 뭐 이제 개혁신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거의 저주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다자 외교의 무대가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채기 낼 필요가 있나?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그럼요. 정서를 부각시키는 거는 앞으로 집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중국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리고 무슨 그 어떤 우리의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홍보 전략을 경제 중심으로 포지티브하게 갈 필요가 있어. 지금 솔직히 LG하고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홈에서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야구. 지금 예. 이제 대전으로 가잖아. 예. 똑같아요. 이재명의 홈은 경제예요. 예. 우리 민주당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예. 경제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맛깔스럽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던져줄 것인가 이런 고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경제로 점수 따고 예. 그리고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한번 좀 개혁하면은 예.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예. 뭐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혁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런 얼치기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은 예. 경제로 점수 따고 개혁으로 조금 개혁이 우리가 피곤한 거거든. 소비를 하고 예. 다시 또 경제에서 점수 따고 개혁에서 소비를 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실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잡음이 예. 일단 우리 목사님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좀 질서 있게, 예, 질서 있게. 야, 욕 먹을 때도 또 있습니다. 사실 개혁을 하다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실점하더라도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실점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인 거 알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그냥 별로 부각되지 말아야 할 그런 저 마이너스 이슈들은 좀 가급적 없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네. 집권하실 때는 별로 인기 없었어요. 집권하고 나서 자꾸 개혁하니까. 아. 개혁은 피곤한 거거든. 근데 그 피곤한 걸 해야지 역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나중에 보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잘하는 거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장격단. 예. 네. 경제, 이재명 경제를 잘하잖아. 또 행정. 그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저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에 도움 안 돼요. 대신 주식으로서 표 회복하는 거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이펙은 어디까지나 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체로서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그러면 트럼프의 북미 회동 가능성 이런 것들은 그냥 양념 같은 건가요? 양념 같은 거죠. 그 트럼프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의 행보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회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냥 뭐 이건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두 분이 예상하시는 바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트럼프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김정은을 만나긴 만날까요? 그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죠. 아 그래요? 결정 이미 돼 이미 있습니까? 결정돼 있죠. 만나는 걸로 결정돼 있습니까? 모르지. 이미 저는 트럼프도 알고 있고 김정은도 알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린 모르는 거지. 아 그래요? 우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이라는 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보는데 아 그래요? 우린 모르는 거죠. 아 네네. 이건 뭐 예측하는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야 박진영 이야기하는 거 다 틀리다 이러는 진짜 점쟁이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기대 측면에서는 만났으면 만나면 좋죠. 좋겠다. 만나면 좋죠. 아. 무조건 만나라. 예, 무조건 만나라.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저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예.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이야 얼마든지 욕먹고 예. 또 위신도 깎이고 네. 개망신도 당하고 그게 다반사고 일상사지만 예. 북한은 지도자가 예. 한번 어떤 그 이미지가 구겨지면은 예. 그렇죠. 그건 진짜 감당 못할 상황이에요. 존엄이잖아. 수령이잖아. 수령. 그러니까 그건 국채와 관련된 문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후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예. 이거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아주 정말 이미지를 구길 대로 구겼거든요. 예. 6월 말에 이제 트럼프하고 잠깐 판문점에서 상봉했지만 예. 그때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12월까지 미국이 뭔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선물을 내놔라. 예. 이랬어요. 예. 근데 12월 말까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죠. 그때 그 볼턴 때문에 말아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로 미국은 상종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미국이 지금 1기 때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2기서부터는 동맹까지 압박하고 예. 특히 남미 이런 데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짓밟거든요. 예. 70년대, 80년대 미국이 예. 남미를 그렇게 완전히 군부 독재 국가 예. 그 정권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예. 그때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가운데서 미국하고 손잡는다? 예. 이거는 더 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에게 무례를 범했다. 예. 최소한 고개 숙이는 모습 한번 예. 보여줘야 하고요. 당연히 예. 그 비핵화든 뭐 핵동결이든 예. 우리는 예. 그걸 요구하지 않겠다. 예. 핵을 인정하겠다. 예. 이 두 가지 정도는 선행돼야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줄 텐데 만약 만난다면 예. 이 두 가지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준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것이다. 합의됐다. 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자고 해서 만난다? 그럴 그러면 리가 지금까지 나온 트럼프의 모든 워딩은 다 립서비스란 말씀이시죠? 아니, 뭐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누클리어 파워나 이런 것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존에 예.
그 당시에 그 빅딜이라든가 예.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방식이에요. 실무자들이 만나서 합의 다 돼서 예. 정상들을 만나면서 서명하면 끝나는 거였어. 근데 트럼프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 만나서 합의하자 이랬잖아. 예. 만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예. 그럼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트럼프가 이야기하잖아요. 핵 뭐 있는 척이라도 해줄게. 예. 또는 제재 완화해줄게.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내일 만난다. 예. 그럼 이미 비공개성에서 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진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 저희 셋 다 그렇죠. 생각이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지금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을 하셨고요. 오늘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서면서 경주에서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인사 관련된 몇 가지 짚을 건데 첫 번째,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뭐 어른이니까. 예. 네, 우리 국가의 어른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아주 잘하신 인사라고. 아주 잘. 네, 검증되신 분이고. 어떤 차원에서 검증을? 국회의원 하면서 예, 예.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대선 전에 또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도 역할도 했고. 예. 네. 이게- 원래 이분이 또 예.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 모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당에 국장할 때 그 이분이 이제 외부 전문가로서 예. 불러다가 민주당에서 특강도 몇 번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오. 뭐 옛날 특강 하셨죠? 그쵸. 저도 네, 했지만 방위실 때. 허은하 대표도 하셨군요. 하셨죠. 예. 예. 근데 그 강준욱 전 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규재 씨 추천으로 그 대통령실 들어갔다가 계엄에 대한 망언을 책에다가 기록한 게 나와가지고 저희 자진 사퇴한 사람이 있어요. 그 공석 자리를 지금 허은하 네네. 대표가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늘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인데. 뭐 김용남 의원도 네네. 경제통이에요. 예. 그래서 좀 특히 주식의 예. 달인입니다.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박용진 전 의원. 그러네요.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또 역할을 기존의 하셨죠. 예. 어떤 나쁜 이미지를 털어내고 예. 대통령과 관계에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 비판했던 사람과 예.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릇이 달라 이 대통령은.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응? 검증된 사람 써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월드컵은 신인 발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 검증된 선수들이 나가서 성적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게 국정도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키우는 게 저는 아니라 뭐 정동영 장관 같은 분 정치하는 내내 통일부 장관 해도 된다고 봐요. 잘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전부 다 100세까지 사는데. 그럼요. 그리고 정동영 장관은 예. 우리가 이제 사실 그분이 이제 뉴스 앵커 기자로 이제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정말 연구하는 분입니다. 아마 젊은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책 많이 읽고 다 외우세요. 정말 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다시 네. 한번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네. 훌륭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다른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국민통합비서관 아니에요? 예. 자 이분이 잠시 이준석하고 정치를 같이 했죠. 그렇죠. 이준석이 어떤 기반으로 어떤 자신의 국민 분열 대표잖아요. 그렇긴 한데 2대남, 3대남의 마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하고 누구보다도 원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젠더주의에 대해서 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PC주의에 대해서 예. 문제 의식 갖고 있고 그래서 예. 두루두루 좀 생각이 다른 이재명 정부와 생각이 다른 젊은 층들의 마음을 네. 독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게 사실은 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성평등 가족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이름까지 바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예. 이 일을 담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금융감독원장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전화를 받지 하여튼 못하셨어요.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예. 자, 박진영은 역할이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 다른 박진영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보자. 야, 나한테도 물어보세요. 네. 김용민이는 뭐 김용민의 역할은 없습니까? 지금 저하고 헷갈려가지고 예. 법사위에서 여당 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저 오늘 정치야시장에 저희 좋은 친구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오지오 패션 제안, 야시장 가족분들이 만들어주신 10만의 기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2주간만 진행되는 파격 이벤트인데요.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팬츠 세트, 평소엔 35,000원, 27,000원인데 요거를 얼마에 드린다? 두 벌에 같이 사시면 5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색상은 4가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검정색, 회색, 그리고 제 왼쪽에 나와 있는 흰색과 차콜. 네, 이렇게 흰색과 차콜 같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4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윗도리, 아랫도리.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팬츠 2개를 같이 사면 무료 배송까지 단돈 5만 원에 드립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끝나요.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에 이벤트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돈 5만 원에 살 수 있는 이벤트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놓치시면 요 가격을 아마 2번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오지오 여러분들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와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싶진 않은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결렬이 됐다고 하네요. 원내수석부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오전 중에 운영위에 출석시키자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정답이죠. 예, 국민의힘은 그렇게는 안 된다. 주 질의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출석시켜라 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제안을 받아주지 않아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전에는 각종 업무 보고만 진행되고 사실상 증인 출석 시간은 그러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냐. 형식적으로 출석 명분을 쌓을 자리면 이거는 안 된다. 오후 3시까지 출석시켜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도 다시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걔 나온다. 뭐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운영이만. 예, 운영이만. 네. 운영이만 그러면 오후에도 나와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뭐 질문 한 개 받으면 되지 뭐. 예. 뭐 맞고 그러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들이 하려는 그 의도는 분명히 압니다만은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여론은 이렇게 형성돼야 합니다. 해도 너무하네. 그렇죠. 뭐 저렇게까지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매도하나. 이게 바로 민주당에게 있어서 최선이에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김현지 실장도 좀 많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어요.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많이 불편하더라도 나가야 합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야당이 뭐 잘해서 타당해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그냥 피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 이게 최악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목이 메이셔서. 그러면은 예. 김현지 이슈는 더 커져요. 거 봐라, 뭐 숨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간 거지.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터무니없는 질문 던지고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펴더라도 담담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아이가 있는 엄마입니다. 좀 너무하십니다. 좀 알아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공감을 안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피한다는 느낌을 줘서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제 국회에서 뭐 부르면 응하겠다라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니까요. 원칙입니다. 예. 그 이제 입장을 그게 상권분립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도 원칙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력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김건희가 공천했으니 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놈들이 질의해 봐야 무슨 송곳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인신공격만 할 뿐이겠죠. 할 수 없어요.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의 운명이에요. 그걸 달게 감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예. 자,
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운영위 출석과 관련된 여야 협의 결렬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화요일 순서였습니다. 화요 돌직구 시간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